자, 여러분 힘찬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 한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어제 다시 한번 주춤했었던 비트코인, 아직까지 7,000불대를 간신히 유지해주고 있는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가격은 7,128불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방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준비해본 소식, 이오스의 브랜든 블러머.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오스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 보이스의 내부적인 목표는 암호화폐 커뮤니티들의 장벽을 허무는 것. 이 굉장히 바람직한 목표를 가지고 있네요. 암호화폐 커뮤니티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한데 힘을 모아가지고 업계를 발전시키고 해커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저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도쿄 시정부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도쿄 내 특정 지역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쿄 YUA 코인 포인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자체 디지털 화폐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은 베네수엘라 관련된 소식이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오일 화폐 페트로가 있었죠. 정말 허접한 화폐이긴 한데요. 이 페트로의 모바일 앱 가입 시민들에게 베네수엘라 정부가 0.5 페트로를 에어드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돈을 뿌리고 있죠. 0.5 페트로는 3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30달러면은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는 정말 큰 돈일 것입니다. 그걸로 빵도 사 먹을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베네수엘라 시민 인터뷰에서는 시민들이 페트로를 그닥 신뢰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요. 과연 이 페트로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레이스케일에서 1,100명을 대상으로 미국 투자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사 대상의 연령층은 25세에서 64세 사이였고요. 이 중에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 중에 43%가 여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글 분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커뮤니티 참여자의 90% 이상이 남성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둘이 서로 대조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레이스케일의 설문조사 결과가 맞기를 바라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비트코인에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련된 상용화를 이룩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엔 라이트코인 관련된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재단 이사가 이야기하기를 라이트코인 활성화 주도수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라이트코인을 대상으로 한 더스팅 공격이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트위터 사용자 중에 한 명, 이 사람이 이제 암호화폐 분석 업체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전체 라이트코인 분량의 4분의 1을 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5%에서 30%가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은 가운데 만약에 진짜라면은 라이트코인의 탈중앙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코인베이스가 라이트코인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서 이 바이낸스가 트위터 봇들을 통해 가지고 조작질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이낸스의 CG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두 사람이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진과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는 내가 첫 번째로 사용하는 거래소였으며 거래를 더욱더 쉽게 하고 100% 안전하다. 한마디로 바이낸스에 관한 칭찬을 계속해서 달아놓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봇들이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짜오짱평 CEO로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다지 좋은 모습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발 좀 구라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만한 바이낸스에서 이런 짓을 한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서 여기는 이분 크리스틴 스미스라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뷰 중에 한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20년 예상, 미국에서 2020년 예상인데 아무래도 미국의 의원들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법안들을 발의를 하고 관련된 회의를 하겠지만은 SEC의 제이 클레이튼이 자리를 떡 잡고 앉아있는 이상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 SEC가 나쁜 놈들 때려잡는 거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SEC의 제이 클레이튼은 업계 사람들이 봐도 정말 깝깝한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일단 미국이 발전을 해야 그걸 보고 전 세계가 또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미국도 계속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의원들이 단합해가지고 어떻게 제이 클린턴 멱살 잡고 좀 끌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해먹었잖아. 내려와 좀. 자, 그 다음에 또 웃지 못할 해프닝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전세계 암호화폐 및 미디어를 흔들었었던 사건, 캐나다 거래소 중에 쿼드리가 X라는 거래소가 있었죠. 이 거래소의 CEO가 콜드월렛의 키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느닷없이 인도에 갔다가 지병이 도져가지고 사망을 했다. 그래서 그 콜드월렛에 잠겨있는 사람들의 돈은 영원히 묶였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큰 논란거리가 됐었죠. 거기다가 이 콜드월렛에서 몇 개의 암호화폐들이 움직이는 흔적도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나가지고 너무 빡치니까 못 믿겠다. 갑자기 인도 여행은 왜 가서 거기서 사망을 했다라는 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시체를 부검을 한번 해보자 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검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사망한 것이냐 아니면은 암호화폐를 들고 튀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알아야겠다라는 거죠. 이 부검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저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면은 희대의 사기꾼으로서 또 이름을 올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시총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퍼와봤습니다. 시작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인데요. 보시면 비트코인 가장 큰 녀석이죠. 약간 긴 영상이지만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막 세포가 성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녀석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것이 XRP. 계속해서 움직임들이 와리가리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자, 2018년으로 넘어왔고요. 이 주변에 쥐똥만한 거 하나하나가 다 암호화폐예요. 잡코인들이 정말 많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미래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여기는 좀 큰 녀석들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싹 쓸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에게 상속될 재산들이 향후 25년간 68조 달러에 달한다.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아무래도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만큼 이 돈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기대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 부모들, 파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미래에 상속될 자산들도 많겠지만은 나라에 주어지게 되는 빚도 엄청납니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쉽게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전달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 나온 것도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이 거대한 디센딩 트라이앵글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밑에 이 지지선을 뚫고 떨어지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위태위태하죠. 앞으로도 여기를 완전하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언제든 밑으로 푹 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성을 가지고 이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가들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됐다. 5,000달러를 향하고 있다. 반면에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내년에 여전히 돌파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램페이지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의 고통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으며 향후 5,000달러라는 역사적인 상승선까지 후퇴하고 잠시적으로 단연간 지속될 수 있는 베어마켓에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수없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원숭이 새끼가 보면은 원숭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숭이라고 한 거예요. 그가 보고 있는 차트는 이런 식입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가서 바나나나 까 잡쏴.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트레이딩으로 먹고 산다는 제임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6월 이후 50%가량 떨어졌지만 현재 더 깊은 침체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00대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 그러면 너는 뭐 먹고 살 건데 임마? 쇼치게? 비트코인 만약에 $1000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도산하게 되는 암호화폐 회사들도 많게 될 것이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 거대 기업들 엄청난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뭐 채굴자들 다 도망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분석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캐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드는 돈이 한 개당 $6000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1000까지 떨어지면은 누가 비트코인 채굴하겠습니까? 특히 반감기 후에. 말도 안 돼요. 비트코인 망합니다. 자, 그 반면에 업계 최고의 벤처 캐피탈이라 불리는 블록체인 캐피탈, 비트코인이 내년 언젠가 사상 최고치인 $20,000를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트맥스의 CEO, 내년에 비트코인 거래 범위가 더욱더 확대되면서 $20,000까지 상승할 것. 니네 둘이 힘 좀 합쳐가지고 좀 펌핑 좀 줘봐라. 할 수 있잖아. 얘네들은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아직까지 확실히 하락세 안에 머물고 있다. 비트코인이 21, 55 지수 이동평균 아래에서 가격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RSI는 40, 이 40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만약에 이것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50% 이상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경고는 좋은데 좀 재수가 없죠. 자, 그 반면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바로 하락 형성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볼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죠. 아, 정말 안타까운 비트코인의 상황입니다. 애가 힘을 못 써요. 세력들이 밥을 굶겨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롱이 높습니다. 얘네들 좀 수상하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롱이 높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트맥스, 바이낸스 둘 다 숏이 더 높고요. 전체적으로는 58%로 롱이 약간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트레이더 중에 이제 10명 중에 9명가량은 비트코인이 결국은 다시 6,000불대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암울하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내려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세력들이 오히려 올릴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저는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이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준비를 해본 이런 정보들과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 필요합니다. 이 광고 시청,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재생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도움이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